농양은 싸우다가 생긴 상처에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이것은 개보다는 고양이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바늘과 같은 이빨과 날카롭게 관통하는 발톱이 좁고 깊은 심부 창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저번 6월달에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애견 캠핑장에 갔다 오느라 이틀을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예전에도 집을 비운 후 왔더니 고양이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는지 너무 스토커처럼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해서 이번에는 내 나름대로 배를 골지 말라고 사료를 대형견들이 먹는 자율급식통 엄청 큰 거에 한 7, 8마리 정도 먹을 정도로 2, 3일치를 넉넉하게 부어놓고 갔다. 앞불싸. 그런데 이렇게 사료를 부어놓고 간 게 큰 화근이 되어버렸다. 평소에 호시탐탐 밥을 뺏어 먹으려 침입하는 침입자 고양이 녀석이랑 지금 다친 고양이인 랑이랑 대판 크게 싸운 모양이다. 평소에도 영역 침범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두 수컷들인데 그나마 내가 보면 쫓아내서 그동안은 자잘하게 다친 적은 있었지만 크게 다친 적은 없었다. 캠핑 다녀온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꼬리 쪽을 보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속살이 다 드러났고 구멍이 약 5cm 이상 벌어져 있었다. 난 솔직히 발견 직후 너무나 크게 찢어져 있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온갖 세균에 개미에 모든 것들이 침투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크기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물병원에서는 응급처치로 의료용 스테플러로 2군데를 찍어서 일주일 뒤에 빼러 오라고 했는데 상태가 워낙 심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구멍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수술 외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했다. 하긴 동물병원이든 사람병원이든 오로지 독한 화학약품, 수술, 방사선 등 찢고 봉합하고 독성이 들어있는 화학약 처방 외엔 현대의학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듯하다. 사실 병원에서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도 뭘 어떻게 치료해줘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데리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랑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크게 다친 여린, 가여운 생명을, 그것도 정이 많이 든 녀석을 죽을 때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가? 나도 이런 경우를 치료해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깊어질 즈음 우선 집에 있는 동종요법 약재를 써보기로 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기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친 후에 약 일주일간은 호전의 기미가 안 보여서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쯤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드디어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 벌어진 엄청난 크기의 구멍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랑에 깔때기를 씌운 모습이다. 줄에 묶어둔 이유는 소독약 바를 때, 그리고 밥 줄 때 밥을 들고 있어야 돼서 그때만 묶어둔다. 처음 구멍이 크게 벌어진 초창기에는 살에 소독약이 닿을 때 엄청나게 쓰라린지 거의 비명에 발악을 질러서 내 손은 랑이 발톱에 핥힌 자국으로 피가 아무는 날이 없었다. 흔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빨간 약 소독약이다. 탈지면은 피가 아니라 소독약이다. 소독약 바른 모습, 마치 피 같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소독약 바르고 밥 줄 때 밥 들고 있으려면 땀나고 모기가 달려들어 아주 너무 힘들다. 소독약을 탈지면으로 바르다가 아예 들이부어버렸다. 치료에 엄청난 도움을 준 약재들이다.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B1부터 B12까지 B군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신경조직, 해독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옆에 실리케아 30C는 동종요법에서 효능이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중요한 약재로 천공, 농양의 효능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다. 느릅나무 분말. 껍질을 유분피라고도 하고 껍질에 효능이 많다. 대표적으로 위염, 비염 등의 효능도 있지만 기생충란을 제거하는 역할도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아두면 좋은 약재이다. 닭가슴살과 고양이 참치캔을 밥에 섞어준다. 밥에 참치캔과 닭가슴살 물을 붓고 잘 섞은 후 복합 비타민 B를 섞는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하얀 알갱이 3개가 실리케아 30C. 원래는 5알을 먹이라고 써있는데 고양이가 체구가 작아서 그냥 3알로 줄여서 주었다. 이렇게 나아질 거란 생각을 정말 못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거의 다 나은 거나 다름이 없다. 동물병원에서 한 거라고는 무의미한 스테플러로 찍은 거. 이것도 며칠 후에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3일치 항생제 약. 항생제 약은 독해서 결국 안 먹였다. 실상 8에서 9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고 얻은 건 하나도 없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병원은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아주 응급을 요하는 긴급처치 빼고는. 저 조그맣게 있는 딱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새 살이 돋아나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동종요법은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요하는 분야인 것 같다. 해로운 성분이 없는 동종요법 약물,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시간.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환자를 거칠고 돈 위주로 다루는 현대 의학과는 너무나 비교되게 자연적이고 몸의 면역력을 거스르지 않는 훌륭한 치유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다.